자, 철학교의 두 거장의 세기의 대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우리의 지식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이 질문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근대 철학 전체를 말이죠. 거대한 두 개의 라이벌 진영으로 딱 갈라놓은 정말 엄청난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두고 철학계는 완전히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합리론자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니야, 오직 경험만이 진짜라고 외쳤던 경험론자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합리론 진영의 대표, 라이프니츠, 그리고 경험론 진영의 끝판왕, 바로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자, 먼저 합리론의 챔피언, 라이프니츠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텅 빈 백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식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결이 새겨진 대리석처럼요. 라이프니츠가 기존의 유명한 격언에 진짜 기가 막힌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감각에 없던 것은 지성에도 없다. 여기에다가 지성 그 자체만은 예외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자기만의 작동 방식, 자기만의 규칙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이 선천적 관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다는 건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 안에 이미 들어있는 진리를 능동적으로 꺼내서 펼쳐 보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한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지식은 절대 변하지 않고 확실한 건데 왜냐하면 그 지식이라는 게 애초에 우리 이성적인 마음의 설계도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죠.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코너로 가볼까요? 도전자, 데이비드 휴문 과연 어떻게 반격할까요? 휴메 주장은 정말이지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건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 휴메 철학 전체가 사실 이 간단한 2단계 원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첫째, 아주 생생한 감각 경험인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경험에 대한 희미한 복사본, 즉 관념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 머릿속의 모든 아이디어는 감각 경험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휴미 제시한 지식감별법이에요.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의 원본이 되는 감각 경험을 찾아낼 수 없다? 그럼 그건 그냥 의미 없는 말장난이라는 거죠. 라이프니츠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선천적 관념이 바로 여기에 걸려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두 철학자의 생각이 아주 제대로 정면 충돌하는 지점인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원인과 결과를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논리적인 사슬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휴문요? 그거 다 우리 머릿속 착각이야 라면서 정말 엄청난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우리 다 아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불이 쇠를 뜨겁게 달구는 장면 다들 상상되시죠? 자, 이걸 휴메의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의 감각이 실제로 경험하는 건 뭐죠? 첫 번째, 사건 A. 불이 쇠에 닿는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뭘 경험하죠? 그렇죠. 두 번째 사건. 사건 B. 쇠가 뜨거워진다. 이걸 경험하죠. 바로 여기가 휴메의 결정타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건 A를 봤고 그 다음에 사건 B를 봤어요. 맞죠? 그런데 A와 B를 연결하는 그 인과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끈, 그 필연성이라는 힘 자체를 눈으로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휴메의 대답은 단호하게 없다입니다. 휴메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고 부르는 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 A 다음엔 B가 오겠지 라고 기대하게 되는 우리의 심리적인 습관일 뿐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는데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최종 판정 한번 같이 보시죠.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라이프니츠는 우리 이성을 통해서 절대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반면에 휴문 경험만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안다고 믿는 모든 게 사실은 불확실한 거 아닌가? 라는 아주 깊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엄청난 싸움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립 때문에 우린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라는 거대한 철학적 위기가 찾아왔고 이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영웅의 등장이 필요해졌죠. 네, 바로 그 영웅이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칸트는 휴미,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이 논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의 해결책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이프니츠도 가는 받고 흉도 반은 맞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건 경험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걸 이성이라는 틀로 잘 정리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위대한 통합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라이프니츠처럼 내 안에 있는 이성의 힘을 더 믿으시나요? 아니면 흉처럼 오직 내 눈으로 본 증거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시나요? 예, 이번에도 잘 들어봤네요. 계몽주의 시대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사이에 말하자면 경쟁이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안다는 게 무엇이냐. 이성주의자들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보게 되는 필연성, 즉 뭔가 필연적으로 이래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성이, 즉 이성이 디텍트를 해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된다 라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영국의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그 필연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사고의 습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것은 반복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반복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낸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게요. 이 부분도 뭐 기회가 되면 깊이 토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휴미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내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보게 되는 그 필연적인 감각, 즉 인과율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필연성을 보게 된다. 그런 능력들이 창조주에 의해서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뭐 그렇게 보는 면이 있고요. 그런 창조주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휴메의 이 도전을 어떻게 방어해낼 수 있는지 저로서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휴메는 굉장히 놀라운 도전이었죠. 우리가 필연성이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정말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구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인과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진정한 삶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삶은 경험적으로 경험되는 것,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에만 한정된다. 이 부분이 이제 근대의 철학자들이 고대에부터 전달되어 왔던 고대와 중세를 지나면서 확립되어 왔던 그런 지식의 체계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자마자 생겨난 이제 엄청난 도전들이었던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 또 한번 살펴보죠.